이제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주인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참 좋아요. 누가 이렇게 5년 지났는데 AS 해주고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남대문 시장에서 숟가락을 팔았거든요. 그걸로 대학교 학비를 다 벌었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500원씩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택을 지으면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살에 막 망치를 잡고 이제 집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4살부터 망치질을 했죠.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건축주분이랑 그 시공업체랑 막 의형제 맺고 어깨동무하고 맨날 회식하고 술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 다 짓고 그 다음부터 다 원수가 돼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소송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한 25년 전 시절에는 열이면 열 다 그랬습니다. 항상 싸웠어요. 건축주분하고 업체 사장하고. 그 이유가 대부분이 하자였어요. 처음 만들 때는 건축주님은 잘 모르니까 잘 되겠지 하시고 시공업체는 알면서도 그냥 그 돈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하자 때문에 건축주분하고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건축주분은 잘 모르죠. 이게 이렇게 만들면 하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그 시절 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화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난 후에 집 딱 끝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건축주 전화 안 받거나 도망 다니고 피하고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5년마다 회사를 접어요. 회사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를 접고 다시 만들고 접고 다시 만들고 이런 수법도 되게 많았습니다. 플랜트리 개업할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 3개월이면 집을 짓고 적정한 금액대에서 수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목조택을 그냥 할 것인가. AS 그냥 2년만 하면 되거든요. 법적이 2년이니까. 사실은 요즘에 자재들이 잘 나와가지고 AS 2년은 사실 젓가락으로 지어도 버팁니다. 진짜 AS는 2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할 테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이제 아빠를 볼 텐데 아빠가 전화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나주 빛가람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빛가람동에 집을 한 10채 지었습니다. 그 지어드린 건축주님 사이로 제가 집을 짓고 제 아이와 건축주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학부형으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집을 짓고 하자 때문에 원수가 되는 상황은 전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멱살잡이를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집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AS를 잘 해야 집 짓고 나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5년 동안 뭐 따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완벽하냐 물으면 완벽한 게 아니라 전국 최상이라고 그냥 말해요. 사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이긴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다른 직업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집 짓는 일만 지금 올해로 2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업계의 생리 같은 것도 제가 잘 알아요. 못된 업체들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부터 AS를 아예 하지 않을 계획으로 집을 짓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장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그 회사 밑에서 일하는 그 대목수팀, 골조팀이라고 하죠. 거기 팀장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본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보게 되고 알게 돼서 잘 압니다. 일단은 계약하고 집을 진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돈으로 집 지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은 건축주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시거든요. 그럼 둘이 막 의도적으로 싸웁니다. 싸운 사람한테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집 짓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 약자는 건축주님이 되고 전화해가지고 AS 좀 해주세요 이러기 싫으신 분들은 아예 전화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2년 AS는 그래도 합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사실 2년은 그 이삿짐 풀면 2년 지나가거든요. 주택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법적 AS 기간 2년이 딱 지나면 연락도 안 받습니다. 회사 내에 AS 팀이 있는 게 아니라 법무팀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건축주분들은 이런 집 짓고 2년 뒤에 생긴 문제로 이렇게 12일 걸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건축주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당황하고. 그래서 법은 이길 수가 없고 기분도 나빠서 자신이 해결하게 됩니다. 네, 다른 회사 얘기.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집짓기라는 거는 큰 돈이 오감에도 단골이 없고, 그 다음에 법적인 기준만 딱 지키면 사실은 그 시공업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거든요. 새 집 짓고 2년 만에 문제 잘 안 생겨요. 진짜 문제는 2, 3, 4, 5년 막 이렇게 돼야 생기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예 시공 수준이 낮은 거고, 어느 정도 된 회사라고 치면은 2년 내에서는 누수가 돼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복속에 결로가 생겨도 잘 안 보이고요. 최소한 그 2, 3, 4,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저희는 계약이 성사되면은 톡방을 만듭니다. 톡방을 통해서 그 계약 전에 견적 단계에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서로 소통을 계속합니다. 그 집 짓기 전에 이런 소통이 건축주분과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건축주분도 머릿속으로 내 집이 어떻게 생기고 뭘 붙이는지 딱 그림이 그려져야 나중에 지으셨을 때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시공이 들어가면은 현장 기사님도 그 방에 들어옵니다. 톡방에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생긴 뭐 특이사항이라던가 뭐 정상 같은 것도 있어요. 뭐 나 100원짜리로 견적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주님이 5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그 톡방에 게시판에다가 건축주님 몇 월 며칠 100원짜리 50원으로 하셨음. 50원 돌려드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톡방 위에다가 그 빼먹지 않도록 설계할 때 쓰고 시공할 때 쓰고 집이 다 지어져요. 집이 다 지어져도 그 톡방을 없애지 않습니다. 지금 제 톡방이 지금 엄청 많은데요. 그 과거에 있던 건축주들이 집에 사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어도 그 톡방으로 그냥 물어보십니다. 환기장치 필터를 얼마에 갈아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창고에 비 가세요. 뭐 이런 것도 거기다 올리시면 저희가 보고 그 톡방에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겠습니다,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톡방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AS 신청도 잘 받고 있고 처리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꿀팁인데요. 건축주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요. 집마다 폴더를 만들어서 그 전에 설계 단계부터 아니면 견적 단계부터 아니면 그 집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담아가지고 처음부터 과정 그 폴더에다 거의 그 공정별 사진들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면 건축주님이 그 폴더를 없애지 않고 사시는 모습을 올려주신다든지 막 잘한 거를 올려주신다든지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그런 거를 막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라는 게 건축주님들이 만약에 불만이 있어요. 저희 처리에 대해서 뭐 5년 지나신 분이 막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새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플랜트리에 집 지으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AS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카페로 소통하는 회사들이 되게 괜찮은 회사가 많습니다. 카페의 장점이 그런 것이니까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기존 건축주님의 불만을 새로운 건축주님이 볼 수도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플랜트리는 월요일날 조회를 합니다. 조회 주된 내용은 그 현장별로 공정표를 만들어서 그 건축주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주님 입장에서 오늘 이번 주는 뭘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월요일마다 그걸 보내줘서 건축주님이 그걸 확인하시고 아 이번 주는 우리 집에 이런 공사를 하는구나 딱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표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은 AS가 들어온 것들 들어온 AS 관련돼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었다면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월요일마다 한번 들어온 AS를 들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으면 월요일마다 계속 확인하는 거죠. 지워질 때까지. 저희 AS 게시판이 있거든요. AS가 들어오면 적어놓고 그 월요일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그게 될 때까지 월요일마다 확인을 하게 되니까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게 됩니다. AS를 잘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시스템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AS가 잘 되려면 고정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 집을 A팀하고 만들었는데 A팀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거래가 끊겼어요. 그럼 B팀이 와서 이 집에 AS 확인을 하시기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탐구부터 해야 돼요. 뜯어서 막.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시공팀을 고정으로 거래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랜트 만들 때 이렇게 집을 한 채를 만드는 그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목수팀,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창호, AS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집을 만드는 모든 공정이죠.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겁니다. 온전히 잘 돌아가는 오래 인연이 갈 수 있는 팀을 만들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AS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팀이 거래를 오래 한 그 팀이 지은 집일 테니까 다시 가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만들었지 요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랜트리는 고정팀 위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정팀, 집을 한 채를 온전히 지을 수 있는 고정팀이 2팀 정도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짧은 팀이 5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된 팀은 다시 플랜트리 이전부터 오던 제 팀도 있고 막 10년 그렇게 길게 2년이 되는 편입니다. 돈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더 주진 못해도 일하는 분들에게 돈을 밀리거나 날짜를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간 그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S가 생겼어요. 우리 팀이 딱 생겼어요. 근데 그 팀한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돈 다 내고 니들이 다 처리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문제가 생겼어 니들이 돈 내고 다 고쳐 이러면 아마 그분도 심적으로 AS를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부탁을 하죠. 다음에 이런 거 안 생기게 조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대로 다시 인건비도 지불하고 자재비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AS가 생겨도 우선 유쾌하진 않겠지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AS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좀 빨리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거든요. 네, 저희 플랜트리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AS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네, 급한 게 아니라면은 건축주님들께서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따로 비용 들여서 오지 말고 근처에 왔을 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S 리스트에 올려놓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어디 가니까 여기 그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목수팀 기타 그 공정팀들도 비용이 안 생기게 AS를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지출을 따로 안 생기게 AS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소한 AS 같은 건 서로 비용이 다 안 생겨요. 그래서 AS를 거의 빼놓지 않고 잘하고 있고 건축주님도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플랜트리가 아주 먼 지역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서로 다 비용 안 생기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건축 현장에 사람 막 많았거든요. 부글부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사람도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플랜트를 개업할 때 설비팀을 한 10팀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거 봐. 자기들이 가요.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연결 잘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정렬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가버려요. 타일팀도 조금 엉망이고 막 그래서 단소리 좀 하잖아요? 그럼 가버려요. 그냥 가요. 그리고 연락도 안 받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초창기에 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전에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깨끗한 일만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참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새로 깔끔한 현장에 새로 만드는 일을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그 부분도 건축주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축주님이 이제 2년이 지나서 AS를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고 집에 지붕에 누수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동네 업자한테 우리 지붕 업체한테 가가지고 우리 누수 됐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해줍니다. 그거를 지붕을 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누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뜯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잘 안 해줘요. 돈도 안 되고 고쳤을 때 그게 확실히 고쳐진다는 그 확신도 없고 막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을 찾으려고 전국을 막 플랜트는 저희가 만든 집에 보수 및 AS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집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집은 AS나 보수를 하지 않고 유튜브 보면은 제가 보수한 영상도 올리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문의가 옵니다. 사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건 건축주님한테 그게 굉장히 든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AS를 끝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일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초기에 잘 하려고 막 그랬어도 경력이 막 그때 플랜트 초창기에 시공했을 때 제가 10몇 년 차 됐었는데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다시는 안 생기게 하고 싶었어요. 그걸 피하고 그러는 것보다 가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집의 사진들 막 뒤져보고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AS 끝까지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됐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막 기웃기웃하는 거죠. 자료를 모으고 패시브 협회 하자 게시판 엄청 보고 막 그런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도 시공팀에게 막 빨리빨리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분위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1부터 10까지 계약합시다. 이렇게 계약해서 팀에게 주게 되면은 현장이라는 게 일이 10까지 있을 때도 있고 12, 13, 14까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숨어있는 일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생겼을 때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런 제가 현장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루하루 현장 오셔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문제없게 지어주십시오 이러고 하루하루 일하시는 비용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막 35만 원짜리 팀장님이 창문 주변에 테이프만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대신 문제가 하다가 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덮지 말고 꼭 잘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했는데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도 시공 중엔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시 뜯고 다시 하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뜯었을 때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덮기 전에 알아봐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런 팀들과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팀들도 저희 플랜트의 마인드를 압니다. 그래서 막 일을 죽인다든지 우리 막 죽인다고 하거든요. 막 일을 죽인다든지 그런 건 없고 따박따박 바둑 두듯이 집을 짓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님들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런 과정이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 더 나은 자재, 막 조금 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조금 더 좋은 고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막 볼 때마다 오 이거 좋은데 나 다음에 집집에 살아보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생각하면서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AS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정리하자면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게 만든 것은 저희가 반드시 고쳐드립니다. 무상으로. 그렇지만 지내시면서 이렇게 막 부시시고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막 펜슬에 녹이 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관리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플랜트리가 비용을 내고 해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건축주님이 내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반반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AS를 꾸준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는 평생 AS, 쓰시다 부시신 건 유상 AS, 애매한 건 협의. AS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너희들이 AS를 잘한다 말할 필요가 있냐? 뭐 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곳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싸움 잘하는 회사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사비를 너희들이 횡령하지 않냐, 집을 짓고 너희들이 AS를 잘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안심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저렇게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 건축사님과 지역 시공자가 지역의 일을 하면서 살면은 아마 젊은 빌더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랜트리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